좋네요. 자, 드디어 이제 그 LLM 책, 이제 SLLM 서빙하기. 그 내용은 이제 쓸 때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갖다 쓰는 게 다가 아니라, 이제 쓸 때도 좀 생각을 하고 써야 된다. 배치 전략을 어떻게 하고, 뭐, 트랜스포머 연산 최적화를 한다거나, 혹은 뭐, 출연 전략을 효율적으로 한다거나, 그래서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고, 뭐, 이런 거 설명을 드리고, 뭐, 책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엠판에 연동한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요 좀 더 왼팔의 연동 방법이 있으면 좀 더 쓰기 편하겠죠? 우선 이제 배치 전략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LLM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토큰씩 만들잖아요. 보통 그걸 이제 디코딩이라고 하는데, 디코딩을 해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입력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입력마다 생성 길이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 하나의 서빙에 여러 사용자가 한 번에 요청했을 경우에, 그래서 사용자 요청마다 생성하는 길이가 다를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출원 시간에 불균형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부 요청이 끝났는데도 다음 다른 요청이 끝날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된다. 그런 효율적 문제, GPU 효율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략이 이제 뭐 아무런 거 없는 게 이제 전략이 없는 게 일반 배치인데 그거를 좀 동적 배치나 연속 배치 방법을 사용해서 해결을 한다. 예를 들어 이제 기본적인 배치 방법은 이제 GPU가 이제 용량이 허용되는 계산량이 허용되는 그 범위 내에서 여러 개의 이제 요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뭐 S1, S2, S3, S4라는 네 개 요청이 네 개의 사용자 혹은 API로부터 왔을 때 얘를 이제 일반 배치는 얘를 묶어서 동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청에 맞춰서 이게 지금 여기 앞에 약간 옅은 회색이 이제 프롬프트고 요 까만색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디코딩 해 나가는 건데 이때 그 요청마다 길이가 달라. 그러면 근데 이게 한 단위로 배치를 사용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늦게 S2가 제일 늦게 끝나기 때문에 얘가 끝날 때까지 나머지들이 이제 놀고 있다는 거죠. 하얀색이 놀고 있다는 거에 생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 우선 동적 배치라고 하는 거는 동적 배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요청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 뭐 버스 합성 같이 합성 아무도 요새 아무도 안 하니까 또 버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승객이 너무 적으면 좀 기다렸다 가거나 뭐 시간 탈 때까지 가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LLM이 너무 빈 채로 운영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채워서 가도록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요청이 차이면 LLM GPU한테 던져가지고 한 번에 처리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GPU의 처리 효율성이 올라가죠. 하지만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러면 이제 대기 시간 요청 원 같은 거 3가부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효율성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GPU가 놀고 있는 시간 상대적으로 줄어드는데, 뭐 요청이 좀 응답 속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요청마다 또 시작하다가도 요청마다 이게 앞에서 본 것처럼 길이가 다 달라. 길이가 다 다르면 여전히 이렇게 기다리는 게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동적 배치, 연속 배치를 보시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연속 배치인데, 연속 배치를 보시면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놀고 있는 놈이 있으면 그냥 새로 받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냥 새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GPU를 안 놀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간단하죠. 규현은 복잡해지겠죠. 이거 어떻게 써?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뒤에 이런 내용들이 이미 그 오늘 소개될 VLLM에 다 구현이 돼 있다. 그냥 그걸 쓰시면 돼요. 옵션 넣어서. 사실 이제 왜 빨라지지? 이런 게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빨라지는 것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테스트 돌린 것도.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안에 효율화된 그러니까 이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VLLM 같은 그런 더빙 플랫폼에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또 계산 효율적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이거를 특히 이제 셀프 어텐션 계산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계산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예를 들어 뭐 시퀀스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연산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제 디테일한 건 뒤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해결책으로는 이제 뭐 플래시 어텐션 원이 있고 투가 있고 막 3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 위치 인코딩 이런 거 쓰면은 긴 시퀀스도 잘 처리하면서 또 어텐션 성능도 올라간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빨라진다. 심지어 메모리도 조금 써요. 그 얘기를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좀 천천히 나갈게요. 좀 어려워서 갑자기. 그 플래시 언텐션이라는 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요 밑에 있는 도식화된 게 그 셀프 어텐션의 기본 알고리즘을 도식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밸류를 받아서 밸류는 여기 있고 키 퀄리는 여기 있는데 우선 키 퀄리를 가지고 어텐션 행렬을 만들 트릭스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미래 얘가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에 해당하는 이제 미래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마스크로 가려요. 마스크 가려서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소프트맥스 계산을 하거든요. 소프트맥스 계산은 이 어텐션 스코어를 가지고 이제 요 한 그 핵마다 한 핵마다 이 합이 1이 되도록 이제 얘를 이제 확률값을 뽑아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일반화 성능 올리기 위해서 이제 드롭아웃을 적용하고 여기다가 이제 그 밸류 그 인베딩 그 벡터를 곱해가지고 최종 출력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여기에 이 플래시 어텐션의 저자 베트남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분이 되게 젊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생각하기로는 보니까 이 계산량 전체적인 계산량이 요 행렬 곱하는 거 여기는 별로 시간이 안 들고 사실 이게 중요한데 대부분이 이제 시간이 여기 드롭아웃에 드롭아웃 소프트맥스 마스크 뭐 하는 요쪽에 그 행렬 어텐션 행렬을 그 핸들링 하는데 쓰이더라 요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봤더니 이제 GPU의 메모리 구조를 볼 경우에 이제 메인 메모리 CPU에 있는 메인 메모리 램이 있고 여기부터 있는 GPU인데 GPU 안에 이제 그 HBM이라고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SK 하이닉스에서 막 많이 파는 삼성도 파는 아무튼 여기서 이거 GPU 안에 있는 뭐 우리가 막 24기가 뭐 32기가 얘기한 그 HBM 메모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SM이라고 이제 그 프로세서 안에 또 그 SRM SRAM이 이제 실제로 이제 요 큰 메모리에서 그 가져다가 실제로 연산 요 안에 여기 불러다 놓고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건데 이게 양이 작기 때문에 이 할 때마다 얘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메모리 복사했다가 복사하고 다시 결과 출력하고 복사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 밴드위스가 얘가 작기 때문에 이거에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착안을 한 거예요. 그럼 아예 그냥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어텐션 행렬 자체를 아예 안 만들고 이 계산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랑 쿼리를 블록 단위로 쪼개서 SRAM 내에서 얘를 조각조각 그 타일링이라고 해요. 타일링을 해서 블록을 만들어서 어텐션 조각조각 해서 앞에 있는 계산을 이 계산들을 하는 거예요. 이 계산을 하는데 조각조각 내서 그거를 이제 결과물을 이제 SBM에 저장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말은 좋은데 이게 진짜 돼? 라는 거죠. 왜냐면 소프트맥스 계산이라는 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스코어 매트릭스 만들고 마스킹 한 다음에 요거를 이 한 행별로 합이 썸이 되게 하려면 얘가 이제 요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을 다 각 행을 다 더해서 그 해당의 그 각각의 엘리먼트에 대해 나눠서 이렇게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 하나별로 하나별로.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쪼개서 하면 이거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타일링 소프트 기법을 사용해서 이걸 각각을 구해 가지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그냥 이런 식의 계산식을 사용해서 그 다 더해서 각각 구해서 하면은 이게 그 수학적으로 이게 뭐 책에도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한 설명은 이제 책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구해지더라. 그래서 이런 SRAM 내에서 전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계산한 걸 이제 이쪽으로 보내는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풋 IO의 그 바틀렉을 해결했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래시 어텐션의 핵심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또 드롭아웃 하는데 드롭아웃도 아예 그냥 요 연산을 할 때 여기 안에서 그냥 드롭아웃 처리를 해버리고 그 해당해서 드롭아웃 하면 이제 그거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계산도 안 해버리는 식으로 해서 훨씬 더 계산 속도 빠르고 조금 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뭐 대략적인 개념만 아시고 실제는 안에서 그냥 자동으로 다 해줘. 머신러닝 똑같죠. 우리 머신러닝 열심히 공부했지만 실제로 쓸 때는 그냥 라이브를 갖다서 호출만 하는 거잖아요. 대신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그걸 이해해야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용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걸로 논문을 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개념 컨셉을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 이해해 보려고 막 저자나 관련해서 막 서울대에서 했던 뭐 이런 이거 찾아보시면은 서울대 그 유명하신 교수님 계신데 고대에 계시다가 그 서울대로 가신 유명한 교수님 있잖아요. 어떻게 더라 아무튼 그 교수님 강의가 나오고 그 교수님에서 한 연구실에서 한 그 발표 자료가 나오거든요. 되게 설명 엄청 잘했어요. 그 석사인지 박사인지 모르는 그분이.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생각보다 엄청 복잡합니다. 이게 이 개념이 쉬운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계산하는 거 보면은 되게 복잡해요. 전혀 이해해야 돼요? 요게 이게 실제로는 요게 어떻게 생겼냐면 D 곱하기 N이잖아요. 그러니까 D 곱하기 요 D가 그러니까 N은 뭐냐면은 LLM 모델 요 텐션 모델이 입력을 받는 보캐브러리 복캡 사이즈예요, 복캡 사이즈. 그리고 이 D는 그거 이제 히든 레이어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복캡이라는 게 하나의 하나가 요 네모 블록 하나하나가 워드 해당 그 토큰에 해당하는 거고 그 토큰이 몇 개의 차원을 표시할 것인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디멘션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가져가 이게 하나를 띄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거를 이제 블럭으로 여러 개를 띄어다가 여기 앞에서부터 여러 개를 띄어다가 이제 요걸 가지고 안에서 소프트맥스 계산하고 드로버 계산을 안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다 SRAM 내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엄청 빨라요, 이 계산이. 그러니까 HBM을 통하지 않고 이거를 개별적으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요 계산을 해가지고 그 계산한 거를 이제 밖에 빼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HBM 저장하는 건 이제 계산 끝난 거를 여기다 저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요 블럭에 해당하는 것만 요게 그 HBM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이거 할 때마다 이걸 전부 다 불러와 가지고 계산하고 다시 덮어쓰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다음에 네. 그래서 요거 사실은 이제 이게 더 직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러와서 텐션 계산하고 뭐 소프트맥스 계산하고 드롭하고 이게 더 직관적이긴 한데 이 직관적인 거가 그 메모리를 이제 HBM에서 SBM으로 왔다 갔다 썼다 이거다 하기 너무 버거우니 이거를 이제 조각내서 이 계산을 한 방에 하는 계산을 처리해가지고 최종 결과만 뽑아내도록 했는데 이게 이제 간단하지 않는 거예요. 요 SLM에서 블럭 계산이라고 보면 요 그림의 도식에는 되게 심플하게 돼 있지만 이게 논문을 이제 까보거나 논문 해설 영상을 보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긴 수도 코드로 돼 있고 이제 절차가 이제 포르뭐 4개를 돌면 뭐 3개인가 2개인가 돌면서 웨이트 안에서 이제 웨이트 계산하고 뭐 등등등등 막 계산이 되게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거기까지는 사실 제가 보기엔 알 필요가 없다. 그냥 대략적으로 플래시 언텐션이 이런 식의 블럭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 방에 한 SBM에 보냄으로써 인풋 아웃풋에 대한 부하를 낮춰서 빨라졌다. 이 정도면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플래시 어텐션 2거든요. 2는 이제 아까 보시면 이제 행렬 계산이 있는데 이제 요 안에 요거를 이제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안에서 또 계산식을 통해서 하는데 요 부분은 이제 디테일하게는 우리 책에도 설명 안 돼 있지만 요거를 이제 행렬 계산이 되도록 일반적인 수식 계산이 아니라 GPU의 특성화된 행렬 계산이 되도록 또 투입을 넣어서 이제 전반적인 이런 계산 속도를 더 빠르게 했다라는 게 추가 사항이고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이제 시퀀스 방향의 병렬화 추가라는 설명인데 요게 이제 더 많은 SM이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라고 해서 이게 GPU 내에 이제 쿠다 코어가 하나의 스레드를 처리하는 게 스트리밍 프로세서. 얘를 좀 모은 게 워프고 그 처리하는 게 이제 SIMT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스레드의 워프의 블록을 모은 게 이제 스레드 블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 이제 스트리밍 멀티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SRAM 내에서 SBM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일정 개의 연산 블록, GPU 내 연산 블록하고 SRAM이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 이제 요 단위를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는 이게 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배치가 사용자로부터 2개 오거나 아니면 뭐 좀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학습을 빨리 한다거나 그죠? 예를 들어 배치 시퀀스가 2개 들어오고 그 각각의 안에 이제 어텐션이 헤드수가 8개다. 멀티 헤드 어텐션 8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처리해야 될 개수가 2 곱하기 8, 16개를 GPU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방금 설명드린 SM에서. 근데 만약에 GPU 코 SM이 뭐 100개가 있다. 이런 A렉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그냥 들어온 문장을 멀티헤드 어텐션을 거쳐가지고 16개만 처리를 하게 되면 SM이 이제 이런 식의 처리를 하면 너무 놀고 있다. 어떤 식의 아이디어를 가졌냐면 이 시퀀스 그러니까 들어온 시퀀스 문장 들어오는 입력을 쪼개요. 다시 잘게 쪼개서 보시면 이제 요 기존에 플래시 어텐션 1에서는 얘를 그냥
16개 블록을 처리를 하는데 얘를 다시 이 안에서 다시 분할을 또 해. 그래가지고 64개의 블럭을 만들어서 얘를 병렬 처리를 함으로써 좀 속도를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플래시 어텐션 1에서는 작업을 문장 단위로 쪼개가지고 그 문장은 하나의 한 명이 그러니까 하나의 GPU나 뭐 이렇게 처리하게 했다면 이 플래시 어텐션 2는 그 문장을 다시 쪼개서 여러 개 근데 요걸 이제 시퀀스 길을 쪼갠다는 표현으로 하거든요, 이 책에서는. 뭐 그래서 좀 더 병렬화를 열심히 잘 하겠다. 그러니까 행렬 연산도 하고 문장을 다시 또 뭐 여기도 그림이 잘 나와 있네요. 얘 시퀀스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요렇게 다시 이렇게 쪼개서 여기서 분할해서 다시 이쪽 프로세서에 던져가지고 계산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GPU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플래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그 하드웨어를 잘 고려한 어텐션 설계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속도가 빨라진다. 질문 있으세요? 근데 여기 이게 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이 그 플래시 어텐션 관련해서 그 지금 3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플래시 어텐션 네, 3 3트리까지 나왔더라고요. 그거를 보면 저기 그래픽 카드 지원이 네, 볼타부터 안 되고 그러니까 호퍼 에다 그 아키텍처인 아주 음, 최근 그래픽 카드에서만 맞아요. 되고 그 이전 볼타 이후 이전 네, 것들은 안 돼.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뭐,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를 직접 어, 컨트롤하는 거다. 지금 태영님 저기 테스트 하시고 이거 오늘 보여주시는 거는 그래픽 카드 뭐예요? 아, 저는 3090을 썼는데 그럼 그게 지금 플래시어트 3이 돼요? 안 되죠? 하면 안 될 것 같아. 3? 뭐 안에서 VLLM에서 어떤 걸 쓰는지 모르겠네. 이게 어텐션을 세팅만 했지 안에서는 알아서 썼겠죠? 근데 어. 3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3 그게 뭐 3D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설정 실행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자동으로 돼요? 뭐 저는 다 이렇게 설정한 거 없어요. 그냥 아, 이따가 제가 그래요? 설정한 거 보여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아, 상대적 그 네. 빨리 끝날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제가 이게 길진 않을 것 같은데 어제 다른 스터디 있어서 그냥 정리했던 거가 있어서 오,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내용은 별로 없는데 음, 보면서 좀 물어보고 싶어갖고 그러거든요. 좋습니다. 끝나고 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위치 인코딩인데 이제 지난번 우리 어텐션에서 배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게 그 절대 위치 인코딩 뭐 사인 코사인 사용해서 그거 배웠었잖아요. 왜 우선 이제 코딩이 왜 필요하냐? 포지셔널 인코딩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머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토큰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세포 어텐션을 통해서 처리하면서 이제 앞뒤 전후 관계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한테는. 그러니까 내 각각의 그 쿼리에 맞춰서 이제 어떤 그 문장 내에서 세포 안테션이고 문장 내에서 어떤 그 키가 그러니까 단어가 나한테 의미가 있으니까 중요한 거지. 그 중요한 어텐션 어텐션을 해야 될지가 중요한 거지. 예, 순서나 위치는 사실 고려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문장의 그 위치도 같이 이제 인베딩 같이 줘야 되거든요. 예, 첫 번째 단어인지 두 번째 단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절대 인코딩, 절대 그러니까 그 길이가 픽스된 그 인코딩을 해버리면 입력 길이가 그걸 넘어서는 게 들어올 경우에 학습한 걸 넘어서는 걸 들어올 경우에는 성능이 저하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입력되는 입력 토큰의 수가 크면 클수록 이 절대 인코딩에 해당하는 사인파 방식은 이제 이게 성능이 이제 팍 줄어들죠. 이게 지금 이게 퍼플렉시티인데 퍼플렉시티는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이게 그 모델이 그 예측을 하는 확률 값을 가지고 만든 값인데 이 확률 값이 그러니까 확률 값의 역수로 만든 값인데 그러니까 그 자신이 있을수록 확률 값이 높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역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퍼플렉시티가 낮아지는 구조로 그러니까 그 퍼플렉시티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파 방식 같은 게 절대 위치 인코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입력 추론수가 늘어나면 늘수록 급격하게 성능이 떨어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상대 위치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중에 하나인 그 상대적 위치 인코딩 중에 하나인 ROP가 이제 로터리 포지셔널 인코딩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얘보다 사인파보다 좀 더 적게 완만하게 떨어지고 특히 요게 대박인데 그 A에 어떻게 했지? 알리비라고 있나? 어텐션 위즈 리니어 바이어시스라고 하는데 요 방식 같은 경우는 성능이 사실 이게 대박이에요. 제 생각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 그러니까 입력 추론 시퀀스 길이가 확 늘어나도 거의 안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요 ROP 요 방식 외에는 이 토큰을 이제 그 이 원상에서 위치를 가지고 포지션을 잡아요. 그래서 이 검은 고양이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신다 이런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 검은 고양이라는 그 각각의 토큰에 대한 위치가 뭐 이렇게 있다면 걔가 위치를 바꾸더라도 얘가 이제 위치가 이렇게 바뀌더라도 요 두 개 간의 요 두 개 간의 거리는 사실은 뭐 바뀌지 않는다. 뭐 상대적으로 뭐 크기 차이는 날 수 있지만 그 앞뒤 관계에 선후 관계는 바뀌지 않는다. 뭐 그런 걸 쓰는 거거든요. 요 원상에서. 근데 이제 요 방식은 문제가 이걸 계산을 해야 돼. 토큰마다 이 좌표계 내에서 위치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계산량이 들어가서 이제 부하가 커지고 그리고 성능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나쁜 얘보단 좋긴 한데 떨어진다. 근데 그 알리비 요 방식은 이거는 이제 이거 좀 특이한데 이 방식은 그 어텐션 가중치에 이 어텐션 가중치 지금 이제 쿼리하고 키 사이 그 델타 값을 말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앞독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이제 문장이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쭉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제 미래 값은 없다는 가정하에서 문장이 이게 진행되는 거 이렇게 이쪽으로 진행되는 건데 보면은 이게 그 왼쪽으로 그러니까 과거 현재 입력가의 과거로 갈수록 마이너스를 그냥 이렇게 곱하기만 해요. 그래가지고 가중치를 그러니까 떨구는 거예요. 이게 미래 과거로 갈수록 그냥 단순히 그거예요. 그냥 현재 토큰 대비 얼마만큼 이 해당 토큰이 과거 값이냐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마이너스를 하나 증가시키면서 곱해가지고 그거를 같이 인베딩할 때 같이 이것만 했는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엄청 이게 그러니까 따로 계산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매트릭스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 계산량도 거의 없고 그런데 성능이 이게 좋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많이 쓴다. 그런 그러면 알리비 같은 거는 선형 바이어스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그 순서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네요. 앞에 나온 것들이 더 중요하게 뭐 과거 선택되구나. 거는 더 네. 뭐 그냥 단지 그냥 그걸 준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얘 입장에서는 고양이가 더 중요한 거죠. 멀리는 멀리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얘가 이제 어텐션 매트릭스 내에서의 그 거리이긴 한데 하여튼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일수록 어텐션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일수록 감점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상대적 위치를 알도록 한다. 그런데 그것만 했는데도 성능이 엄청 좋아졌어요. 뭐 그런 그래서 요런 키워드만 머릿속에 넣어주시 리비 저도 기억을 하려고요. 그리고 이제 실습 이제 마지막 이론 내용인데 이제 그 효율적인 추론 전략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커널 퓨전, 뭐 페이지 어텐션, 인코딩 이런 것들이 쓰이는데요. 이제 이걸 쓰게 되면은 뭐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듯이 메모리 효율성, GPU의 메모리 효율성이 올라가고 또 연산 최적화가 돼서 빨라진다. 우선 커널 추정부터 설명드리면 커널이 뭐냐면 이 GPU에서 실행되는 하나의 그 작은 연산 단위예요. 예를 들어 뭐 밑에 보면 이제 렐로에다 멤머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멤머 이 커널 하나 차지하고 렐로가 커널 하나 차지하고 해서 두 개의 커널이 실행되고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따로따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얘를 이제 불러와서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앞뒤에 메모리를 불러오고 뭐 하는 등의 앞에서도 보셨잖아요. 메모리 불러오는.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불러오는 거를 극단으로 줄이고 그냥 안에서 필요한 계산을 다 합쳐버리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플래시 어텐션이 이 커널 퓨전을 한 거예요. 앞에 보시면은 뭐 마스크하고 뭐 소프트맥스하고 드롭하고 뭐 이런 했었잖아요. 그 계산을. 근데 그 애를 그냥 메모리를 딱 불러온 다음에 그 안에서 계산을 싹 다 해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밖으로 보낸다. 이게 이제 커널 퓨전을 한 대표적인 예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에 커넥 퓨전 안 하는 그 플래시 어텐션 같은 경우 기존의 어텐션 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간이 걸리는데 커넥 퓨전을 하게 되면은 인풋 아웃풋이 극단적으로 줄어들면서 좀 빨라진다. 그래서 플래시 어텐션이 커넥 퓨전 방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이제 페이지 어텐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케이블 캐시가 뭐냐면 앞에서도 배웠지만 LLM이 이게 토큰을 생성할 때 이제 디코딩을 해나갈 때 이제 앞에 방금 좀 전에 디코딩 했던 걸 프롬프트로 넣어서 그 다음 걸 디코드잖아요 왼쪽에서.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디코딩을 할 때 썼던 케이블 캐시 값을 다시 계산하기엔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직전에 디코딩 할 때 썼던 케이블 값을 캐시에 넣어놓고 이제 그걸 이제 불러와서
이제 디코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 계산을 줄여주죠. 근데 문제는 이 매 요청 때마다 이 시퀀스 길이만큼 메모리를 예약한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이제 뭐 512 토큰을 요청했는데 얘가 실질적으로 얘가 그 시스템은 그러니까 이거 요 페이지 어텐션 안 쓰는 시스템은 얘가 그냥 시스템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모든 메모리를 그냥 할당해. 이게 이러면 사실 문제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스마트하게 할당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쓸 수 있는 메모리 다 할당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512 토큰만 필요하면 되는데 쓸 수 있는 뭐 예약을 2480개의 슬롯 메모리를 잡아버리면 예약했다 안 쓰는 메모리가 이제 완기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게 이제 페이지 어텐션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KB 캐시를 페이지, 그러니까 블럭 단위로 나눠 가지고 동적으로 할당해서 관리하게 되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기억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컴퓨터 공부를 할 때, 컴퓨터 공부할 때 옛날에는 왜 메모리가 부족했어. 요새 막 남아 돌잖아요. 근데 옛날에 메모리가 부족했어. 그래서 메모리, 그러니까 CPU가 쓰는 그 램 말았지만 V램이 아니라 그 램이 부족해서 걔를 이 하드디스크, 그 느린 하드디스크에 램의 영역을 확보해 놓고 이제 필요하면은 그 램에서, 그러니까 그 하드디스크에서 긁어다가 메모리에 올려가지고 이런 식의 구조로 썼거든. 근데 그거를 관리를 할 때 그럼 이제 그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 그래서 이제 가상 메모리 공간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그 프로그램은 그 가상 공간 내에서의 램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특정 가상 공간 내에서 그 데이터가 하드디스크에 어디 있는지는 그냥 매핑 테이블을 사용해서 뒤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사실 이해도 거의 요즘은 삼성 핸드폰에 램 플러스라고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삼성은 램 안 플러스라고 써가지고. 있는데 뭐 그냥 진짜 램은 뭐 8기가 뭐 이렇게 주면 램 플러스 기능을 키면은 이제 하드디스크에다가 가상 메모리를 쓴 것, 거기엔 이제 어차피 이제 SSD급이잖아요. 네네네. eMMC나 뭐 UHS가 뭐 좀 빠른 그니까 걔에다가 이제 가상 영역 정해갖고 그걸로 이제 램처럼 해서 램 용량 추가로 주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마케팅을 하거든요. 사실 그것도 같은 얘기죠. 가상 네네네. 비슷한 메모리 거죠, 하는 비슷한 거. 거. 네. 그래서 이 케이블 캐시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논리적인 케이블 캐시 블록을 만들어 놓고 이거하고 뭐 맵핑된 이제 실질적인 그 물리 케이블 캐시가 있는데 얘가 이제 그 HBM에 할당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해서 이제 긴 것도 케이블 캐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메모리 관리를 해가면서 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좋고. 그럼 이제 메모리 양비도 최소화되고 배치 크기도 왕창 배치 크기가 늘어가면 앞에서 배웠지만 배치 크기가 왕창 늘어나가면 결국 전반적인 효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를. 여기서 쓰는 메모리는 그 우리 가상 메모리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CPU HBM, 메모리 HBM, 아니에요? 아, HBM. 그러니까 HBM 자체는 저거 실제 모델 올라가고 하는데 다 쓸 거 아니야? 네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뭐 가상 메모리처럼 외부의 메모리를 하나 더 줘서 음, 부족한 용량만큼 동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CPU 메모리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 세 개는 그 근데 왜 여기 GPU, VLM D램, 이런 거 쓰면은 D램으로, GPU, CPU도 D램. 많이 쓰는 것 같던데.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쓰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CPU 그 램을 쓰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아니요. 그게 요거는 저거 제가 아니에요. 지난주인가 이제 그 발표드린 자료 중에 있는데 그 모델에 대한 가중비들을 저장해 놓는 공간이 있고 GPU HBM 안에 그리고 이제 그 각종 죄송합니다. 그 가중치들하고 파라미터들하고 그리고 이제 계산하는 HBM 상이 존재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HBM 메모리를 갖다 최적화해야지 그 이제 실제 계산할 때 쓰는 메모리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다고 했던 내용이 있었거든.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HBM 안에서도 그 이제 계산할 때 값들이 저장되는 공간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 아까 요거 그 송태영 저기님 말씀하셨던 SRAM의 구분이 그 V캐시에 대한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네. 그쵸. 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캐시 메모리는 그 HBM도 있지. HDM은 아예 다른 거고, 그러니까 요게 D램이라고 표시한 게 HBM이 될 수도 있고, D램이 될 수도 있고, 왜
GPU에 D램이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예. 제가 여기서 D램은 사실 지금 그 캐시 메모리라는 것은 SRAM이 예. 그쵸. 예, SRAM이죠. 예, 그래서 속도가 빠른 거고 네. D램은 이제 그 데이터 저장 용도 그 하고 케이블 캐시는 HBM에 들어가요. 예, 캐시 메모리는 SRAM이라서 케이블 캐시는. 예. 네. 아니야. 케이블 캐시가 HBM에 들어간다고. 여기에 들어가. 케이블 캐시가 HBM이 들어가요? SRAM 아니에요? 저 캐시 아니. 메모리로 쓰는 SRAM에 게 못 들어가. 왜냐면 케이블 캐시가 어, 엄청 크기 때문에. 크구나. 예, 엄청 그러니까 SRAM은 실제로 계산할 때만 들어가요. 네네. 예, 제가 제가 보기엔 이 오타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CPU DRAM 있잖아요. 예. 이거의 오타인 것 같은데 여기 요 부분. 요거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이론 마지막이고 이제 그 스페큘레이션 추측 인코딩이라는 식인데요. 이거 좀 재밌더라고요. 그 기본적으로 얘는 그 쉬운 거는 심플한 모델, 작고 심플한 모델한테 맡기고 좀 약간 어려운 거는 약간 헤비하고 느린 모델에 하겠다라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두 개를 써요. 하나는 드래프트 모델이고 타깃 모델을 써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선 이제 예측을 디코딩을 드래프트 모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타깃 모델 좀 헤비한 걸로 얘를 다시 예측해서 얘 같으면은 그 다음 얘 써가지고 얘 타깃 모델이 예측을 한 거고 이게 틀리면은 이제 그거 안 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듣고 이게 왜 속도가 빨라져?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잠깐만 이거 두 번 하는 거잖아. 야 타깃 모델 한 번 하는 게 빠르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에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면 자 LLM은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디코딩을 해요. 그러니까 요 발간 회색이 있으면 그다음 회색이 나오고 그다음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타깃 모델도 그렇게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너무 느려. 예를 들어 뭐 720, 70하면 얘가 이제 뭐 10배 이상 막 더 느려지고 막 하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근차근 하는 건 이제 드래프트 모델 빠른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그 타깃 모델은 얘를 한 방에 그 시퀀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병렬 처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타깃 모델이 이제 그 드래프트 모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지고 요거를 만들고 또 드래프트 모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지고 요거를 만드는 과정을 그 시퀀셜하게 하는 게 아니라 패러럴하게 이제 GPU가 어차피 패러럴 할 수 있는 정도도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가져다가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결과랑 맞춰보는 거예요. 맞췄어. 잘 됐어. 그 다음 거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냐면 자 기본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그러니까 쉬운 부분은 드래프트가 잘 맞추겠죠. 그러니까 쉬운 부분은 이게 해보면 잘 맞아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부분은 못 맞추죠. 타깃 모델이 다시 이제 디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쉬운 거는 드래프트 모델이 예측을 디코딩 하는 거고 타깃 모델이 어려운 거를 디코딩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이제 어려운 부분만 담당을 하게 되면서 또 걔가 이거 패러럴하게 이제 디코딩 하니까 속도가 일반 디코딩 대비 한 반의 시간으로 2배의 속도로 처리가 된다. 그래서 이제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게 이제 VLLM 프레임워크다라고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은 이제 알아보시면 이거 말고도 다른 프레임워크 막 이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이 저자가 보니까 이 VLM 프레임워크 쓰는 패스트 캠퍼스 강의도 찍어서 제가 얼마 전에 보긴 했는데 그 강의도 있어요. 이제 그 강의 내용에 사실 오늘 설명드린 것도 강의 내용이 다 있긴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 강의를 산 거는 이제 이 책을 전반을 커버한 줄 알고 샀는데 딱 요 챕터만 커버하는 그래서 이제 VLLM 프레임워크 개요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면 LLM 모델을 효율적으로 서빙할 것인가. 효율적이라는 게 이제 앞의 내용들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거. 여기 이제 이 책에는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서빙 방법을 얘기해요. 하나는 오프라인이 있고 온라인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방법은 뭐냐면은 그냥 배치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채팅처럼 질문을 바로 응답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처리해야 될 데이터셋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SLLM 그러니까 벌키하게 어떤 뉴스를 왕창 크롤링 해가지고 그거를 뭐 감정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배치 잡으로 돌릴 때 그런 방법이 하나 그러기 위해서 서빙 걸 이제 오프라인 서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전 정의된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일관 추론을 한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돌린 코드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 이제 깔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뭘 깔냐면 트랜스포머 깔고 뭐 액셀러레이터 파이튼 BTN 바이트 깔고 데이터셋 깔고 여기 VLN 깔죠. 그래서 우선 이제 이거 지난번에 잘 보시죠.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 데이터셋이에요. 그 SQL 받아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게
기본 데이터셋이고 이걸 가지고 프롬프트를 만드는 거 LLM한테 주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막 이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뭐 그래서 이 프롬프트 만드는 함수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DDL이고 그러니까 스키마하고 그리고 이제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정답이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앤서는 안 넣죠. 앤서는 이제 맞추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DDL이랑 캐시천은 쿼리가 어떻게 들어가? 쿼리가 여기 쿼리 앤서가 쿼리구나. 그럼 쿼리를 생성하세요. 그렇죠. 생성하세요. 그다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고 요거를 이제 모델을 불러요. 그 지난번에 책에서 썼던 그 상글이야 이게 아마 그게 그 사용자 아이디인 것 같은데 그 책 저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에 그 SQL 이게 지난번에 회인 튜닝 한 모델이에요. 이걸 가져다가 이 모델 불러오고 테크나이저 해서 불러와서 이제 파이프라인 만들고 얘를 이제 배치 크기가 중요하다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 크기를 한 번에 밀어 넣어서 예측을 하게 하는데 이제 배치 크기를 1부터 30일까지 적절하게 늘려가면서 보시면 이렇게 배치가 크면 클수록 이제 빨라지죠. 그래서 이제 체가가 좀 다른데 이제 저희 3090 집에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요거 보세요. 근데 이제 요런데 이게 이제 이거를 VLLM에서 돌린 거예요. VLLM에서 하는 방법은 이 VLL 임포트 해가지고 모델 위에서 정의한 모델 요거 넣고 이제 설정 넣고 VLLM을 로딩한 다음에 얘를 이제 그 시퀀스를 이제 배기를 늘려가면서 똑같죠. 늘려가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게 설정하면서 얘를 아웃풋 제너레이트를 한. 그랬을 때 이제 시간을 보시면은 이제 아까 보시면은 1일 때 배치일 때 그 123초 걸렸잖아요. 평균. 근데 얘는 보시면 72초. 시간이 훅 줄죠. 배치가 32일 때 8초밖에 안 걸리죠. 얘는 얼마? 33초. 38에 20. 3배? 여기는 거의 한 3배 동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배치를 적절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안에 그게 아니라 그 VLM에서 적용된 그런 이제까지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배치 관련이고 이제 온라인 서빙 관련된 내용은 이제 한번 스크립트 제가 짜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짰냐면 이렇게 한번 짜봤어요. 제가 이제 원래는 젠마3를 써보고 싶었는데 젠마가 뭐 좀 이따 설명드릴 그러니까 여기서 그 VLLM에서 아직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원하는 것 중에서 그나마 한글이 지원되는 걸 찾았는데 이거였거든요. 그 쿠엔 알리바바에서 만들었나 뭐 그러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모델을 이름 정의하고 토크나이저 정의하고 이제 포트 이제 이게 네트워크 기반으로 온라인으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 정해주고 서빙하는 이름 정해주고 그런 이게 VLM에서 모델을 지원하고 안 한다는 게 이거 결국은 이 지금 모델 네임은 허깅 페이스에서 그냥 긁어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지원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데 아, 그래요? 얘가 지원하는 모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VLM에서 서포팅 해줘야 돼요. 안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아, 허깅페이스 있다래도 그래서 이게 VM에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딱 실행을 시키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죠. 지금 뜰 텐데 네, 아무튼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방금 뜬 거 같은데요? 뭐 오토매티컬리 이러면서. 네네네. 저거 보여드리려고. 얘를 이제 온라인을 하는데 이제 그냥 주피터 노트북에서 하면 재미가 없어서 이제 엠파렌에서 우리가 요새 열심히 보고 있는 엠파렌에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봤어요. 얘 불러오게. 이거 VLM에서는 바로 그 기본적으로 그 웹 GUI가 제공이 되나요? 안 되죠. 얘는 아, 백엔드만 있어요. 아, 그러면은 예초에 그냥 터미널로 이렇게 메시지 API 써갖고 이렇게 네.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 형태로 알겠습니다. 코드 실행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제 네. HTTP 리퀘스트를 구현한 거고, 요게 이제 제 서버의 그 주소고, 뒤에 이제 V1 chat completions 해가지고 요 URL을 따면 이제 포스트로 보낼 수가 있어요. 포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바디를 작성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우선 헤더를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트 타입이랑 어플리케이션 JSON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바디에다가 JSON으로 이렇게 넣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오픈 AI API에서 제공하는 그 형식이에요. 왜냐면 이제 펑션 콜 예, 그 타입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모델이 아까 보신 그 모델이고 여기에다가 룰, 유저, 컨텐츠에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엠파넷에서 앞에 챗 트리거에서 받아오는 제이슨 형식의 그 챗 인풋이거든요. 이렇게 받아서 호출을 하면은 걔가 처리해서 리턴을 이제 이런 식으로 아웃풋 방식으로 내게 하면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안녕 하면은 안녕 보시면은 이제 여기 안녕하세요 어떻게 들을까요? 여기 보시면 아웃풋 방식으로 이렇게 아웃풋 나오죠. 얘가 이거 어떻게 되냐? 아까 방금 보면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 요 아까 방금 보신 요 API로 포스트 받아가지고 얘가 처리해가지고 리턴을 했어요. 너무 짧아서 시간당 토큰 수가 너무 여기서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가능한 긴 이야기를 해줄래?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길 얘기로. 얘가 뭔가 뭐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얘 보시면 막 토큰을 막 지금 뭐 초당 7.2 토큰으로 만들고 뭐 잠깐만 너무 짧게 끝나는데 길이라고 돼서 그런 것 같아. 한국의 역사에 대해 얘기해 설명해줘. 이게 중국 거라서 얼만큼 잘 뭔가 하고 있어요. 보시면 막 토큰 수가 막 이게 지금 3060이에요. 3090이 아니라 제가 지금 서버가 두 개인데 이제 3060을 보여드리는데 3060인데 불구하고 토큰 수가 20이 넘거든요. 이게 막 순간 45까지 넘어가. 이게 꽤 괜찮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이게 빠른 편이거든요. 30 넘어가면 빠른 편인데 그러니까 초당 토큰을 30개 만드는 거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참 좋아 보이는데 단점이 안녕 나는 성태형이 반가워 이럽니다. 나 반가워. 내가 누구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메모리가 없어서. 예. 메모리가 없으니까 이게 메모리가 없잖아요. 메모리 붙여려면 이제 이거를 DB 연결해서 막 복잡해진단 말이야. 근데 알아보니까 근데 처음에 생각하니까 이게 오픈 AI 표준이거든요. 이게 야 그러면 그냥 오픈 AI를 쓰면 돼? 그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거를 MCP로 할 수 있으면은 MCP에다가 DB 붙이면 뭐 되는 거예요? 그것도 되죠. 근데 그거 안 되죠. 이건 그게 안 되는 얘기 해드릴게요. 왜 안 되는지 설명. 지금 이제 방금 이제 메모리를 붙이기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얘가 오픈 AI 그 API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엠파렌에 있는 오픈 AI 챗 모델을 불러와서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이 API 키는 아무거나 넣고 이게 크리덴셜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 베이스 URL에다가 아까 방금 보신 요 주소 제 서버 로컬에 있는 주소 이거 넣고 꿀팁인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연결해. 그리고 여기다 메모리를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메모리를 붙여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하면은 뭐가 스테이트 뭔가가 에러가 났는데 뭐가 에러가 났어요? 아까 방금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것 때문에 죄송해요. 괜히 졌다. 요것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할게요. 요거 좀 이따 설명드린다. 왜 안 되는지. 이거 지우고 안녕 나오죠? 안녕 뭐 나는 홍태영 그러면은 내가 누구라고 하면은 가끔 이래요 OM들이 나오죠? 기억하자. 이게 이것 때문에 좀 새끼 좀 그래. 갑자기 중국어 막 붙어. 아무튼 이러면 기억하자. 이게 요게 돼요.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박인데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간단한 툴콜을 이렇게 붙여. 툴콜이 뭐냐면 얘들아 이제 요거는 이제 이게 오픈 AI에서 요게 지금 이거 오픈 AI용 제 GPT-4는 비싸고 4 미니로 하시죠. P 미니도 잘 되니까 4 미니 딴 걸로 하시죠. 좀 전에 기억한 게 네. 오픈 AI한테 물어본 거죠? 아니에요. 방금은 저걸로 물어본 거예요. 요거. LLM 써서. 그러니까 그 VLM인데 그 VLM인데 그 형식이 아까 보신 그 아웃풋 형식이 그 오픈 AI랑 똑같더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오픈 AI 형식이 똑같더라. 그래서 오픈 AI의 여기서 제가 제공하는 오픈 AI 요거 챗 모델 요거 그냥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써봤더니 어차피 양식이 똑같아서. 네, 그 근데 얘기. 제 말은 양식이 똑같은데 왜 앞에 건 기억을 하고 지금은 앞에 건 그전엔 기억을 못했는데 지금은 기억을 아까 저기 VLN 자체는 메모리를 달 수가 없잖아요. 그냥 바로 이거 모델 자체만 바로 온 거라서 메모리가 안 달려 있으니까 기억 못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VLM이든 챗GPT든 모든 LLM 서비스는 스테이트리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스테이트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기억해 주는 걸 달고 같이 밀어줘야 돼요. 과거의 기록을. 좀 전에 심플 메모리가 그러면은 지금 만드는 그 예. 기록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는
아닌데. 보세요. 안녕. 그러면 이제 야 이것 때문에 보세요. 이게 지금 연결이 지금 선이 안 붙어 있으면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 왼쪽 게 LLM, VLM이고요. 이 오른쪽 게 이제 오픈 AI 비교하려고 제가 오픈 AI 걸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VLM 같은 경우에는 안녕 하면은 이제 나오고 나는 홍태형 그러면 이제 나오고 저기 시스템 프롬프트에 뭐라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어를 쓰지 마. 예, 한국어로 대답해. 시스템 제일 위에 있습니다. 조금 어디 있지? 프리퀀트 원래 제일 여기요. 위에 있는데. 거기 어떤 네, 거기에. 예. 항상 한국어로 답해서 거기 앞뒤에 별표 붙여주시겠어요? 별표? 별표 2개. 앞에도. 별표 예, 강조해서요? 예. 강조하라고? 네. 마크다운 문법인가? 마크다운이에요. 나는 그냥 홍태영이야. 하면 이제 여기 나오죠? 내가 누구라고 하면은 그래도 나오네. 집요한데요? 이름 뭐죠? 근데 요거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요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장하는데 쓰는 털 메모리는 뭐예요? 그 얘는 M8N에 있는 M- DB예요? M8N에 있고 아, M8N에서 이제 저장 과거에 기록했다가 이 새로운 걸 보낼 때 같이 저장했던 거 보내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VLLM이 저장하는 건 아니고 이쪽에서 M8N을 갖고 있다가 새로운 걸 넣을 때 이 과거의 정보를 같이 끼워서 보내는 놈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그 저쪽에 그래픽 카드에 보내는 크래프트 양이 늘어났겠네요? 그렇죠, 늘어나죠. 앞에 나는 송태영이야 요거 그러면은 그 계속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점점 텍스트 양이 늘어나서 속도가 그래.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답변 그런 받는 방법도 속도가? 있고 이제 저게 5개까지 기본이 세팅돼 있을 거예요. 다섯 번 앞에 다섯 예, 번 쓴 거를. 과거 5개고 요거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거 말고도 이게 있나? 뭐 예약해 주는 것도 요약해 주는 심플 메모리는 챗 메모리 뭐 이런 게 있네요. 챗 메모리 매니저. 그래서 뭐 챗 메모리 매니저 놓으면 여기 보면은 메모리하고 뭐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 랭그래프나 이런 데에서는 메모리를 이제 그 요약해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과거 메모리를 요약해 거기엔 반드시 이제 LLM 모델이 붙어야 되죠. 아무튼 이걸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여기 기억. 근데 요거를 이게 잘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툴도 될 줄 알았거든요. 이 툴이 이제 그러니까 요게 돼야 NPC도 되는 거예요. 근데 툴을 되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저거 오픈 AI 모델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계산 이게 이 오픈 AI 모델을 지금 연결했고 툴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툴이 연결해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보여드리면 계산기를 사용해서 CV 입성을 계산해라고 하면 이제 보시면 여기 색깔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툴콜링이 돼서 이건 오픈 AI가 이거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인풋 아웃풋 출력을 얘가 학습이 돼서 이걸 적절한 형식으로 얘를 호출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제이슨 형식으로. 근데 얘를 이제 지우고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똑같은 거를 이제 하잖아요. 얘가 이제 에러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에러를 이제 내가 뭐 상세히 지금 안 보겠지만 뭐 이 안에서 보면 이 안에서 얘를 그 배드 리퀘스트 해가지고 이게 VLLM이 이 형식에 맞춰서 호출하는 걸 받아주지 못해요. 핑퐁을 치면서 이 콜을 수로 호출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게 VLM이 문제가 아니라 모델이 훈련할 때 그 펑션 콜이나 트루 콜링 관련해서 아웃풋 줄 수 제 있게 훈련이 안 돼 생각에는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둘 다 문제 가능성이 있는데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로컬 모델로 MCP 하려면 무조건 이거 돼야지 할 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최근 모델 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 문제만 근데 해결되면 사실 지금 여기에 이제 막 MC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MCP 붙이고 뭐 다른 그 워크플로우도 붙이고 막 해가지고 막 쓸 수 있거든요. 빠른 속도로. 그래서 요거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무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오프라인 모델 같은 경우, C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전 배치랑 오프라인 추론과 온라인 추론이 있는데 오프라인은 이제 배치 작업에 쓰는 게 실시간 방금 보신 것처럼 실시간 하기 위해 쓰는 거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처리량이 많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응답 속도가 빨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배치 크기 튜닝을 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또 제가 보기엔 VLM처럼 그렇게 아까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반영된
서빙 프로그램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라마도 아마 되나? 올라마도 한번 비교를 오늘은 안 해봤는데 올라마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추론 같은 경우에 뭐 연속 배치나 캐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배운 점은 이제 VLM을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서빙이 되고 배치 전략이나 뭐 이런 거 필요하니까 그걸 잘 생각해서 하자. 그래서 전체를 요약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이제 배치 전략, 일반 배치, 동 배치, 연속 배치 이런 거 써서 배웠었죠. 그래서 연속 배치를 써가지고 효율적으로 대기 시간을 줄여서 할 수 있다. 트랜스포머 최적화로 이제 플래시 어텐션 1, 2하고 상대적 위치 인코딩에 대해서 해서 배웠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연산 효율이 올라가고 입력 길이를 길게 해도 상대적 위치 같은 경우에는 입력 길이를 길게 해도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 알리비 기억을 한번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론 전략에서 이제 커널 퓨전 이거 플래시 어텐션이 커널 퓨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드렸고 페이지 어텐션, 뭐 추출 인코딩을 사용해서 이제 그 GPU 활용이라든가 속도 개선할 수 있고 또 서빙 시스템을 이제 VLM을 써봤는데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뭐 할 수 있고 그래서 배치 사이즈나 뭐 실시간성 이런 거를 고려해서 쓰는데 아쉽게도 이제 툴쿨링이 좀 완벽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검토해서 모델을 바꾸거나 아니면 VLM 설정을 바꾸거나 뭐 좀 더 알아봐서 이게 좀 쓰면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방식 일단 VLM이 이제 요거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라마 사실 똑같은 거를 올라마로도 할 수 있고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살짝 남았으니까 올라마도 있는데 올라마도 해봤어요. 올라마도 이렇게 하면 돼요. 올라마를 이거 지울게요. 메모리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올라마를 어디 갔지? 올라마를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거 지금 얘들아 안녕. 올라마 설정은 제가 이제 여기서 웹마스터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게 쉽게 되거든요. 아무튼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그럼 뭐 칼큘레이터 되려나? 되면 좋겠는데 계산기를 사용해서 CF을 되면 좋겠다. 안 될 것 같. 을 해줘. 안 되네. 안 되네요. 아쉽네요. 근데 라마 저번에 라마 3.1이 됩니다. 3.1? 3도 될 것 같은데요? 한번 3 해보시겠어요? 근데 이게 영어 무슨 검색하니까 잼3 툴이라는 걸 쓰면 잼마3에서 펑션콜이 된다는데. 이게 근데 그 올라마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게 올라마에서 라마 3.1이 있거든요. 그거는 되더라고요. 올라마 깔아놨었나? 올라마 이거 안 깔려. 예. 여튼간에 뭐 예. 이런 식으로 엠파렌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엠파렌 사용해서 뭔가 시스템 구축하거나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시간이 생각보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 재밌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